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자살까지 이르게 된 공군 부사관의 그 추행 사건은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 모두가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줘야 됐어.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우월적 지위에 의한 상사의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즉 그 부하 직원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가해지는 폭력을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말했던 권력형 성폭력의 하나 행태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행태가 벌어지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 상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회유 협박이 반복돼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박원순 오고돈 사건의 권력형 성범죄의 사태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은 뭐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대처하는 방안은 뭡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매뉴얼이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하고, 네, 그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군의 조직 문화가 이제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체계에 있는데 그건 너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피해자는 거기서 좌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형태로 신속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보여져야만 피해자가 심리적 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아주 신속한 사건 처리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으면은 결코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먼저 우리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 제1번이 뭡니까? 뭐 계속 반복됐습니다.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한다는 거죠. 공간적 분리의 원칙이 뭡니까? 가해자 이동입니까? 피해자 이동입니까? 우선 가해자 이동이 원칙.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 이동을 했어야 되는 사안을 지금 공군에서는 청원 허가를 줘가지고 60일간 쉬게 했다는 이유로 분리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 논리 폈죠, 참모차장님? 네, 가해자 분리가 좀 늦은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같은 공간에 청원 휴가를 가더라도 그 청원 휴가 지역이 서산이었죠. 네, 이중사 청원에 그 서산이고 거기 관사가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 이제 해당 부대에서는 이 피해자가 이제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있을 것으로 아마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은 판단하고 먼저 피해자가 거기 원하는 언론 보도에는 대대장이 수사를 진행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니 관사에 머무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즉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전혀 하지 않은 거고 그 원칙은 가해자 이동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만약 가해자를 다른 관서로 보냈다든가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보인다고 느껴질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유나 협박 같은 그 2차 가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매우 잘못됐고요. 그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에서 가장 기본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두 번째로 지금 오늘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이중사 부모님이 가장 분노한 것이 이중사의 사망을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보고했다는 거 이거죠. 많이 여러 의원께서 질타하셨습니다. 4월 14일 날 20 비행단장이 공군 참모총장한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고 군 경찰도 기소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죠? 맞죠, 차장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 22일 국방부 장관께서 공군 여군 단순 사망이라는 SNS를 통해서 보고했다는 이 참모총장의 보고, 이거 참모총장께서 허위 보고한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참모총장은 5월 25일 날
장관님께는 그럼 유선으로 SNS 방에 그 보고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 군사 이제 국방조사본부에서 아주 간단한 내용만 이렇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그런 방이 사망 사실만 전파한 겁니까? 네네 5월 그렇습니다. 24일 보고는 정식 보고죠. 그거는 서면 보고입니다. 예, 서면 보고는 정식 보고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그 20비행단장이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내용까지 다 같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수사하고 그건 있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허위 보고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장관님께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단순 차이라고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장관님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입니다. 공군에서 그 사안을 허위로 보고한 거죠. 원래 변사 사건 보고할 때 당연히 변사의 원인을 부기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수사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아니, 수사에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하지만 장관님이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낱낱이 제가 보고받았던 내용을 다 보고 드렸고 정확하게 성 관련 사망 사건이라는 보고를 25일 날 총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25일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4일 보고가 중요한 겁니다. 24일 보고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보고가 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이거는 처음부터 공군 및 관련자들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건을 그렇게 수사를 보시라는 하고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소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5월 31일 날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되면서 6월 1일 언론 보도가 되고 국방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구속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틀 만에 구속이 됩니까? 공군에서는 80일을 아무 조치를 안 했는데 여론이 악화돼서 공론화되면은 구속이고 여론에 관심이 없으면 불구속입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군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여론에 따라 좌우됩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틀 만에 구속하고 공군에서는 80일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군 경찰에서 말이에요. 3월 5일 날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확인을 했는데 13일 뒤에나 제출 요청을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 극히 없어요. 특히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증거 자료만 가졌으면 바로 군 검찰에서 또 마찬가지죠. 피해자 조사가 없어서 충분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조직 전체가 원칙만 가지고 하셨으면 신속하게 처리될 일이 결국은 어떤 이유로 내부적 압력에 의해서든지 내부적인 협의에 의해서든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 다 말씀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